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라고 하고 경기도 초수 합격생이고 저는 재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엄청 빨간데 이게 볼터치가 아니고 정말 긴장해가지고 빨개진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섰으니까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조금 그냥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1년 동안 딱 공부를 했는데 힘든 적도 많았지만 제가 딱 이 시기에 여기 서 있는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내년엔 내가 저거 해야겠다. 내년에는 내가 저기 자리에 서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큰 슬럼프를 많이 겪진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너는 안 힘들어?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는데 힘들지? 힘든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공부가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전 정말로 이걸 꼭 붙고 싶었거든요. 내가 꼭 붙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그냥 즐기면서 하자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붙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저보다 분명히 공부를 잘하시고 더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붙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약간 멘탈 관리를 잘했고 조금 즐기는 편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긴 수험 생활을 어렵지 않게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어떻게 관리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이겨냈는지를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뱃쌤을 선택했던 이유는 다른 강사님을 몰랐어요. 처음엔. 너무 솔직하지만 처음에는 저희 학교에 이렇게 강연을 오셨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3학년 때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해주시고 유아 임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알려주셨었는데 유아 임용은 저 강사님을 듣는 거구나. 그렇게만 알아가지고 그냥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낯선 부분도 많았어요. 저는 조금 구조화돼서 이렇게 외우는 편이었는데 뱃쌤은 약간 이해 위주의 그런 설명도 많이 하셨고 처음에는 계속 읽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해가 된다.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된다. 이 말이 전 되게 와닿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고 나는 이걸 안 외웠는데 나중에 너무 불안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하고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 읽으면 되는 건가? 이런 말이 되게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계속 읽는다고 이게 외워지는 건가? 이런 의심이 진짜 많이 드실 텐데 진짜 외워져요. 나중에는 그냥 툭 치면 툭 생각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도 뭔가 그 이론이 떠오른다고 해야 되나? 이게 다중지능 이론이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생각이 나서 친구들끼리 야 이거 진짜 병이다. 이거 너무 우리 이거 좀 병인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할 만큼 계속 들으니까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외우게 되니까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말고 그 강사님을 믿고 따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재학생이어서 뭔가 학생의 입장으로서 말을 했을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좋으면 그 수업도 좋고 선생님이 좋으면 재밌는 편인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싫으면 괜히 다 듣기 싫고 재미없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뱃쌤이 너무 좀 좋았고 저희한테 항상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 좋아서 더 좋았기 때문에 수업을 재밌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이미 시작하셨고 이미 2월이고 이미 믿어야 돼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냥 이왕 시작한 거 너무 강사님 너무 좋으시다. 우리 강사님이 제일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선생님들도 분명히 내년에 이 자리에 서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렇게 압박하지 않으시는 부분? 솔직히 다 누구나 하고 싶고 잘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안 따라주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저는 약간 그럴 때
그래도 계속 해야 한다. 이것까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 너 빨리 공부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아,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뱃쌤은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험 3일 전이었나?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부터 하면 된대요. 너무 저는 웃겼어요.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는데, 시험 날에는 분명히 20점이 더 나올 거래요. 내 점수는 지금 50점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뭐 50점에서 떨어진다, 탈락할 점수다, 이게 아니고, 시험 날에는 분명히 더 잘 나올 거래요. 시험 3일 전에도 이제부터 하면 합격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그래, 뭐 할 수 있어. 못하는 게 어딨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정서적 지지가 많이 됐어서, 되게 행복하게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멘탈? 정신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뭔가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시면 공부 방법이 그래도 조금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우선 지금 오늘도 논술을 하셨죠? 저는 논술 때 스터디를 했었어요. 전 짝 스터디를 했었는데 어떻게 논술 스터디를 하는지도 약간 아직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방법이 맞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법이 괜찮다는 생각이 드시면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매주 내주시는 과제를 이렇게 짝스터디 선생님과 각자 해서 그날 아침에 가지고 와가지고 수업하기 전에 저희끼리 피드백을 했었어요. 교수님이 해주시기 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피드백을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강사님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진짜 맞았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피드백을 해주고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정말 많이 실력이 점점 늘어갔고 상대 선생님, 같이 하셨던 선생님이 이렇게 실력이 느는 게 보이니까 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저는 논술은 그래도 스터디를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논술이라는 게 혼자 글을 쓰다 보면은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쓰는 패턴이 있어요. 자기의 그런 습관적인 말들을 자기는 인지하지 못할 때 상대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고 나는 몰랐던 다른 장점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저는 스터디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하면 좋았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과정을 나누면서 사실 저는 오늘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제 공부 방법을 여기서 나눈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하시는 선생님은 또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거 내가 공부 방법을 말한다고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진 않을 것 같다. 얼마나 수험생한테 이 피 같은 시간을 내가 이렇게 가졌는데 빌려주셨는데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공부 방법은 정말 간단히 하고 다른 걸 나누고 싶은데 좀 저는 특히 대학생 선생님들한테 조금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재학생 선생님들은 정말 막막한 거를 저는 너무 느끼거든요. 주변에는 경력 많으신 선생님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아니면 1년 동안 그래도 시간이 많으신 선생님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나는 학교도 다녀야 되고 실습도 가야 돼. 그리고 저는 알바도 했었거든요. 너무 많아. 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너무 불안한데 나와 같은 처지의 선생님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이 조금씩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대학생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저를 보고 얘도 했는데 나도 붙을 수 있다. 저 선생님도 붙었으니까 나도 붙을 수 있다라는 약간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재학 선생님들 그러니까 뒤에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발표를 해주실 텐데 재학생 선생님이 없으셔서 제가 재학생 선생님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학교를 갈 때 통학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하철에서 많이 보냈었어요. 근데 대학생 선생님들은 주변에 같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시간 동안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같이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가는 길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매일 지하철 안에서 저희끼리 스터디를 한 거예요. 매일 문제를 내와서 문제를 서로 묻고 답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몰랐던 부분 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었는데 이 시간이 솔직히 지하철에서 핸드폰 보면 한 시간이 빨리 가겠지만 사라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시간에 저희는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서로 더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이게 꼭 재학생뿐만이 아니라 이동 시간이 있거나 멀리서 오시는 선생님들도 그냥 혼자서라도 좋으니까 그 시간을 자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학생이거나 육아맘이시거나 혹은 일 병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저희가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죠?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네,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공부의 비법, 막 공부의 왕도 보면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라. 저는 이 말이 제일 싫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좀 쉬어야지 쉬는 시간이고, 놀 시간에 조금 놀아야지 마음이 편하지. 무슨 쉬는 시간에 책을 꺼내가지고 그걸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그냥 일단 시간이 없고 내가 급하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야지 정말 좋은 효과가 나더라고요. 물론 자투리 시간 이렇게 말해서 진짜 쉬는 시간 틈 없이 공부하는 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정말 긴 이동 시간이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시간에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상황상 공부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동 시간이나 저는 밥 먹으러 도서관에서 집에 가는 시간 동안을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 용어가 나왔을 때 그거를 다 적어요. 포스트잇이나 그냥 공책에 아무 데나 다 적고 밥 먹으러 가는 동안 그 무조건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외우는 게 생각보다 잘 외워지고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서 외우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잘 외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없다는 게 재학생이나 이렇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남들보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조금 스스로를 나태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테나 책이 진짜 좋거든요. 저는 왜 좋다고 말씀드리냐면 내용이 풍부해서 아니면 다른 것보다 질적으로 엄청 우수해서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은 게 좋거든요. 다른 책은 정말 두껍더라고요. 여러 개도 있고 한데 아테나는 정말 몇 권으로 끝나고 그 정의 같은 부분도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서답형을 이제 하실 텐데 저는 서답형을 되게 못했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제가 글을 못 쓴다는 생각은 안 하면서 살았는데 서답형은 되게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게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답이 요구하는 정답의 키워드를 넣어야지 그게 정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막 하다가 서답형을 처음에 시작할 때 첨삭을 해주세요. 근데 첨삭을 해주실 때 제 첨삭 답안지를 보시고 교수님이 엄청 웃으셨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기서 하여튼 무슨 말을 하셨는데 그 말 때문에 강의 중에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주변에 친구들은 제가 쓴 걸 알잖아요.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엄청 창피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우선 정의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용어랑 정의를 저는 정리를 했어요.
그냥 한글 파일에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정의를 쓰는데 그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될 키워드 말고 다른 조사나 부사 등은 내가 좀 편한 말, 내가 외울 수 있기 편한 말로 이렇게 고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게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막판에 막 돌릴 수 있더라고요. 막판에 아테나 보면서 외우거나 누가 정리해준 자료를 보면서 외우면 잘 안 외워질 텐데 내가 미리 해놓은 자료를 보면서 막판에 계속 용어를 돌리고 정의를 외우니까 서답형이 되게 그래도 잘 나왔던 것 같고 이게 미리 가채점을 해봤을 때 서답형은 정말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칼체로 다 틀렸다고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컷이 5점, 8점 이렇게 높게 나온 걸 보니까 서답형이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요구하는 정의랑 용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기만의 용어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둔다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은 시험을 혹시 보셨던 선생님이면 느끼셨겠지만 법이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는 법이 조금 나왔었는데 법이 하나도 안 나와서 제 주변 사람들도 진짜 조금 아쉬워했던 게 법이 엄청 많거든요. 나중에 가면은 내가 이거 법학관과 유아교육관과 그런 게 헷갈릴 정도로 진짜 법이 많은데 그 법을 다 외울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퀴즈를 내면서 많이 외웠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막 빈칸을 뚫어가지고 빈칸에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그냥 재밌게 놀면서 많이 외웠더니 조금 재미있었고 내가 법을 이렇게까지 많이 안다라는 뿌듯함이 있어서 더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뿐만이 아니고 저는 선생님들한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이 그냥 용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법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솔직히 조금 어렵죠. 그냥 지금 1월, 2월이 지나갔을 때 가장 어렵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남들은 막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1시, 12시까지 한다는데 나는 못하겠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1월, 2월에는 진짜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해? 막 이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아침잠이 또 많은 성격이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어나는 봤거든요. 막 6시, 7시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뭐예요? 1시, 2시에 자는데 이게 도서관에 누워서 잘 거면 이거는 나랑 안 맞는 방법 같다. 그냥 푹 자자. 이렇게 하고 저는 진짜 9시에 일어났어요. 9시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도서관에 가서 그냥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 대신 안 자고. 제가 안 졸릴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아침에 잠을 잤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건 약간 맞지 않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해야 한다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각자 이 정도의 시간 안에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나태해지거나 그냥 헛되게 앉아있는 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할 양을 정했던 것 같아요. 계획에 나는 오늘 이만큼을 할 거야 라고 정해놓고 그걸 했을 때 3시간이 안에 끝나면 3시간만 하고 놀고 이게 만약에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끝나면 저는 안 잤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거를 이만큼 빨리 하면 빨리 놀 수 있고 못하면 못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독하게 해서 그래도 그날 분량을 잘 했던 것 같고 나태해지지 않는 거 그리고 너무 자기 스스로를 압박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습을 갔었어요. 1월, 2월, 3월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4월에 이제 실습을 가야 되는 거죠. 이 시험을 보려면 이 실습은 꼭 가야 되니까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너무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실습을 하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결단을 했죠. 그냥 쉬자.
왜냐면 이도 저도 아닐 바에는 그냥 내가 이걸 조금 잠깐 내려놓고 실습에 올인을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인강으로 돌려서 홀딩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아예 그냥 안 듣고 아예 5월부터 다시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고민을 많이 했던 게, 한 달 동안 쉬면 내가 다시 그 공부 습관이 사라지진 않을까? 남들은 다 공부하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엄청 많이 됐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 방법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방법이 좋았던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재학생이다 보니까 경력이 없었잖아요. 저는 이 경력이 없다는 부분이 2차 시험 때에 너무 2차 시험 때 힘들었던 건 아닌데 2차 시험을 보기에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1년이든 2년이든 그리고 많게는 몇 년이든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데 내가 학교에서 했던 수업 실험 몇 번으로 선생님들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 실습을 저는 그래서 더 많이 저의 기회로 활용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진짜 올인해서 많이 배우고 다 내 걸로 흡수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수업마다 정말 다 여쭤보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해서 이렇게 얻었던 경험이 저는 2차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거나 혹은 실습을 가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조금 비관하거나 나 어떡해 나는 공부 못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기회에 내가 뭐라도 해보자.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 조금 더 행복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면역력이 엄청 약하신 선생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자주 아픈 편이었고 면역력이 되게 약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그 수족구병이라고 아시죠? 이거 약간 창피한 이야기이긴 한데 제 조카가 수족구에 걸렸는데 그 조카랑 데리고 있다가 제가 옮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성인은 옮지 않는 병이라고 걱정할 게 없다고 해서 봐줬는데 왜 옮은 거죠. 그래서 진짜 한 2주 동안을 거의 알아눕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많이 아프고 잦게 아팠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비타민이었어요. 비타민을 여러분 각종 비타민을 많이 드세요. 저는 C, D, B 다 먹었고요. 그냥 각종 비타민을 많이 먹고 그게 조금 정서적으로도 의지가 되거든요. 나 이거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저는 들었던 얘기인데 되게 와닿았던 얘기가 작년 선생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구멍을 잘 씻으라고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땀구멍 막 여러 가지 구멍을 잘 씻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했는데 정말 잘 씻어야 안 아픈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막 뭐 안 씻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엄청 깨끗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너 내가 아픈 건 잘 안 씻어서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머리도 맨날 감고 솔직히 잘 안 감게 되잖아요. 수험생 하면 모자도 쓰고 이러는데 그냥 머리도 진짜 맨날 감고 샤워도 맨날 하고 모든 구멍을 잘 씻으려고 노력했더니 그 뒤로는 약간 잘 안 아프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을 잘 드시고 모든 구멍을 잘 깨끗이 씻으셔서 아프지 않게 왜냐면 아프면 서럽잖아요. 공부를 못하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사실 지금 시기에 제가 2차 시험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해도 와닿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혹시 지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 경기도였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2차 때문에 붙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2차를 잘해서라기보다 2차 시험이 너무 힘들었어서 난 이거 다시는 못한다. 이거를 떨어지면 2차를 또 해야 돼? 나는 못해. 이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1차 공부를 1월부터 11월까지 한 거를 압축해서 2달 동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생활이었어서 난 이거 못해. 나 2번은 못해. 이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왜 힘들었냐면 처음 하는 시험이었고 재학생이다 보니까 모든 수업의 유형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야기 나누기, 막 새노래 이 정도만 해봤지 현장 체험을 어떻게 하는지 무슨 토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모르니까 다른 선생님은 그냥 술술술술 그래도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오실 때 저는 순서부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뭐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사해야 되고 약속도 정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두 배로 세 배로 힘들었던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선 저는 경기도를 봤기 때문에 경기도는 틀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외우고 어쨌든 수업의 유형이 필요하니까 외웠지만 결국엔 나중에 다 자유였거든요. 그런 유형이 필요 없이 자유놀이여가지고 너무 그 수업 순서나 정형적인 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재학생이어서 경력이 없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같이 스터디를 3명이서 했는데 3명이 다 같이 붙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 3점 정도만 깎였고 같이 했던 선생님은 거의 만점이셨어요. 소수점으로만 감점이 되셔가지고 저희가 했던 방법이 그래도 맞았기 때문에 다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3명도 좋지만 저는 이 차례 나중에 짜실 때 4명이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수업 시간을 봐주는데 근데 막 너무 인원이 많아버리면 내가 수업하는 시간은 없고 다른 사람 수업만 계속 봐줘야 돼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4명이서 해서 2명씩 봐주고 그걸 약간 돌아가듯이 로테이션을 돌리면 조금 그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2차 하면서 조금 느꼈던 것 같고 문제를 그때그때 선생님들끼리 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력 있으신 선생님은 경력 있으신 선생님만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재학생은 조금 기발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거죠. 현장에서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전 문제도 있고 절대 막 정신없고 20명 데리고 절대 못할 일인데 그거를 재학생은 그냥 철없이 해내는 거예요, 생각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어쩔 때는 창의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추세가 또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짜실 때 재학생이라고 혹은 초수생이라고 너무 이렇게 밀어내시거나 하지 말고 그냥 같이 하시면 서로서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준비를 했던 친구는 서울을 합격했고 저는 경기를 합격했는데 2차 하면서 경기도 교육청 사람들 다 왜 이러냐고 하루 종일 일만 하냐고 시책이 진짜 많아요. 엄청 많고 계속 내고 시험 전날까지도 계속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봐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짜 시책이 엄청 많았는데 경기도가 특히 시책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뱃쌤이 주시는 자료가 있을 텐데 그냥 그 정도만 봐도 나쁘진 않으니까 시책을 조금 더 꼼꼼히 봐서 답변마다 약간 시책이 녹아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면접을 조금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면접은 소수점 감점이었거든요. 준비할 때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사실 크게는 없었던 게 시책을 좀 알고 있으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시책을 조금 경기도를 보실 선생님들이라면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단 토의는 제가 뱃쌤 집단 토의를 현장에서 듣기도 했었지만 다양한 선생님이랑 경험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단 토의할 때 가장 중요한 꿀팁은 이렇게 번개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정해진 선생님들이랑만 하면은 익숙해져서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고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으실 정도의 선생님이라면 똑같은 선생님이랑 하는 거는 더 이상의 도움이 안 되고 어떤 성향의 선생님을 만나도 내가 침착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많이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생각보다 조금 특이하신 선생님이 많아요. 그래,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약간 공격적이신 선생님들도 있고, 무슨 말을 했을 때 되게 웃으시는? 되게 약간 비웃는다고 느껴질 선생님이 있으신데,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했을 때 내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그랬다고 표정이 갑자기 굳거나,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이러면 그게 감점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보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2차 준비하면서 가장 이걸 나중에 내가 나눌 수 있으면 꼭 나누고 싶다 했던 부분이 지금부터 많이 웃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저도 앉아봤으니까 얼마나 의자가 딱딱하고 의자는 누가 만들었으면 왜 이런 디자인이며 아니 이상할 만큼 딱딱하고 아파요 이 의자가. 그래가지고 너무 허리도 아프고 힘들고 막 그냥 피곤하고 이러니까 잘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앉아 있으면 웃을 일이 없는데 2차를 하면서 피드백을 막 주고받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안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화나신 거 아니죠? 이렇게 맨날 물어봤는데 그게 잘 생각보다 너무 안 웃는 게 버릇이 되니까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2차를 준비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진 않은데 그 시간 동안 내 표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되게 조금 많이 웃으시고 별거 아닌 일에도 그냥 좀 깔깔 대면서 너무 힘들게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진짜 힘들겠죠.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냥 나중에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많이 웃으시면서 하면 2차 준비할 때도 그냥 얼굴에 미소가 조금 배어 있으면 남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막 표정에 신경 써야 할 때 난 내 표정은 안 신경 써도 되고 답변만 신경 써도 되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많이 웃으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재학생이면서도 붙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생각은 전 되게 간절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는 꼭 이번 연도에 붙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되게 강했어요. 내년에까지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다 취업을 했을 텐데 그 취업한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백수로 공부를 할 멘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무조건 붙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런 말을 사실 많이 해요. 초수생분들이라면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내년에 한 번 더 해. 이번에 떨어져도 내년이 있잖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그러니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려는 말인 걸 알면서도 되게 수긍하기는 조금 싫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번에 붙을 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난 내년까지 안 해. 이런 말을 했지만 조금 불안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정말 간절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선생님들 모두가 사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오래 공부하고 싶겠어요. 정말 사정이 있으시고 빨리빨리 붙고 싶을 텐데 그 간절함을 절대 잊지 않고 하신다면 내년에도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길고 정말 당황하고 도움이 안 되셨을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애처롭게 쳐다보시네요. 그래가지고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 꼭 합격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